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처음엔 그저 작은 스릴이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줍게 웃으며 내 손끝을 스치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나는 그 목소리에 서서히 빠져들었다. 나는 중학교 국어교사 서지연. 겉보기엔 단정하고 나긋나긋한 교사지만 사실 내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학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교무실 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도서관 구석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스치는 손길. 그런데 그 긴장감이 점점 나를 짜릿하게 만들었고 결국 난 그 감각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처음 대상은 기간제 교사였다. 28, 사회초년생. 호기심 많고 풋풋한 그 남자는 내가 무심코 건넨 농담 하나에도 얼굴을 붉혔다. 그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난 일부러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낮에는 학생들 앞에서 엄격한 선생님으로 군림하지만 방과 후 텅 빈 교실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이어지는 감각. 지현 선생님,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잖아. 그가 뒷걸음질 치려 할수록 난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그 감각이 나를 중독시켰다. 언제부터인지 나의 하루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를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밀회를 계획하고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즐기고 끝나고 나면 도망치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지만 늘 그렇듯 이런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그는 점점 나를 부담스러워했고 나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교무실에서 어색한 시선이 오가고 결국 그는 다른 학교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었다. 새로운 상대는 체육교사였다. 다부진 체격에 남자답게 거친 말투. 처음엔 그저 장난처럼 시작했다. 그가 체육 수업을 끝내고 혼자 남아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난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갔다. 더운데 땀 많이 났겠어요. 아, 네. 뭐 매일 그러니까요. 운동하는 남자는 멋있네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그는 겁이 없었고 오히려 더 대담했다. 교무실에서, 강당 창고에서, 심지어는 수업 중 쉬는 시간까지. 우리는 작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신호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는 법이다.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다. 서 선생,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쩐지 그의 눈빛이 날 꿰뚫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마이너스 서 선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들킨 걸까? 아니면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부터 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이 모든 게 단순한 스릴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내 일상이 불안으로 물들기 시작했어. 평소처럼 교실에 들어가도 학생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내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 하지만 아무도 내게 직접적으로 뭘 묻지는 않았어. 그게 더 불안했지. 도대체 누가 그 메시지를 보낸 걸까? 교감 선생님, 동료 교사들, 아니면 학생들 중 누군가. 체육 선생과는 당분간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도 눈치를 챘는지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행동했어. 다행이었지. 하지만 이런 관계는 한번 맞들이면 쉽게 끊을 수 없더라. 난 금단 증상처럼 다시 짜릿한 감각을 갈망하기 시작했어. 불안과 욕망이 뒤섞여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결국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러던 중 도서관 사서 교사가 눈에 들어왔어. 말수 적고 조용한 남자였지. 아이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같았어.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조용히 지나갔던 그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어느 날 일부러 도서관에 남았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오후. 창밖엔 붉은 노을이 깔려 있었지. 사서 교사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 나는 조용히 다가갔지. 선생님,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계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 나를 보고 약간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 네, 뭐 정리할 게 많아서요. 혼자 있는 거 심심하지 않아요? 그가 내 눈을 빤히 쳐다봤어. 뭔가를 읽어내려는 듯한 시선이었어. 나는 그 순간이 좋았어. 나를 경계하면서도 신경 쓰는 남자의 눈빛.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가끔은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책장을 살짝 만졌지. 책 냄새 좋네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냄새 때문에 도서관을 찾기도 하죠. 저도 이제 여기 자주 올까 봐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어. 저랑요? 네. 조용한 남자들, 매력 있잖아요. 그의 귓가가 약간 붉어졌어. 나는 속으로 웃었어. 이 남자,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날 이후, 난 도서관을 자주 찾았어.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서 그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 평범한 이야기들, 날씨, 학생들, 책 이야기. 하지만 그 대화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 나는 그게 즐거웠고 점점 더 그를 유혹하고 싶어졌지.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한쪽에서 책을 고르다가 손을 뻗었는데 마침 그도 같은 책을 잡으려 했어. 손등이 스쳤어. 난 일부러 천천히 손을 뗐어. 그가 나를 빤히 보더라. 선생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 나는 고개를 들었어. 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 마치 고민하는 듯한 눈.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어. 이러시면.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웃었어. 뭐가요? 그가 답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 나는 그 눈빛을 즐겼어. 거절과 끌림 사이에서 흔들리는 남자의 눈빛.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조심해야 했어. 체육교사 때처럼 성급하게 굴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들어야 했어. 그래서 난 기다리기로 했어. 하지만 예상보다 그 순간은 빨리 찾아왔어. 그날도 난 도서관에서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어.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갔고 학교에는 우리 둘뿐이었어. 나는 책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에게 다가갔어. 오늘도 늦게까지 남으셨네요. 그가 나를 쳐다봤어.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 선생님.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 이번엔 좀 더 단호한 목소리였어. 나는 일부러 천천히 그와 마주봤어. 네. 그 순간 그는 한 걸음 다가왔어.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어.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당황했어.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 왜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그 말에 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뭐? 지난번에도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 계속 도서관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얼어붙었어. 그는 내 손끝을 살짝 잡고 조용히 말했어.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동안 내가 즐겼던 짜릿한 감각이 갑자기 공포로 바뀌었어. 도대체 누가 보고 있었던 걸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 누가 보고 있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저 의심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만 같았어.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 교사들, 학생들, 행정실 직원들까지. 원래도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스타일이었어. 깔끔한 옷차림, 세련된 화장, 늘 단정한 미소. 하지만 오늘따라 그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어. 교무실로 들어가니 체육교사가 나를 힐끗 보더라. 그 남자와는 이미 선을 그은 상태였지만 그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건지 표정이 어두웠어.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았지.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책상 위에 놓여있는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 손이 떨렸어.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 나와 체육교사가 체육창고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사진. 도서관에서 사서 교사와 마주선 채 대화를 나누는 사진. 목이 바짝 말랐어. 숨이 가빠졌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 누군가가 계속해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 그때 내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 서 선생,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교감 선생님이었어. 나는 애써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어. 주변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슬쩍 우리를 쳐다봤어. 네, 교감 선생님.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어. 그가 날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교장실이었어. 교장과 교감이 나를 마주보고 앉았고 분위기가 싸늘했어. 서 선생,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교장의 말에 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뭔가를 올렸어.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사진들이었어.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요?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이제 끝인가? 나는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지만 여전히 손끝이 떨렸어. 나는 천천히 사진을 바라봤어.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억지로 덤덤한 척 말했어.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 교장과 교감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어. 모른다고요? 교감 선생님이 코웃음을 쳤어. 서 선생, 당신 요즘 교직 생활이 방만하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퇴근 후에도 학교에 남아있다든가 특정 교사들과 부적절하게 보인다는 소문도 있고. 소문이야 늘 떠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나는 의도적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시치미를 뗐어.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지. 교장이 한숨을 쉬었어. 서 선생, 우리는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요.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넘어가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교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순간 목이 바짝 말랐어. 교직에서 물러나라. 나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깨물었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나를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진 누가 보낸 건가요?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 교감 선생이 날 빤히 쳐다봤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죠. 나는 한숨을 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어. 사실 이 사진들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어. 그저 대화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었고 다소 친밀해 보일 수는 있어도 명확한 부적절한 행동은 담겨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경고야. 사진을 보낸 사람은 아직까지 나를 완전히 끝장낼 생각은 없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저는 교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과도 동료로서 지내고요. 사진만으로 어떤 판단을 하시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해요. 교장과 교감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 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요. 하지만 서 선생,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사진이 또 나오게 된다면 우린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알겠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나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어. 손이 떨리고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 겨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고 거울을 봤지.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학교에서 이런 짜릿한 놀이를 이어갈 수 없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언제든 또 다른 증거를 들이밀며 날 궁지로 몰아넣을 거야. 하지만 누가 이 짓을 했을까? 체육교사, 도서관 사서 교사, 아니면 교감. 나는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펴봤어. 낯선 시선이 느껴졌어. 누군가 나를 염탐하고 있다는 느낌. 아니야, 난 이렇게 당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알아낼 거야. 누가 나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만 당하지 않을 거야. 학교 안에는 나 말고도 숨겨진 비밀이 많으니까.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 자식은 확실한 증거를 내밀진 않았지만 언제든 더 강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나는 교무실에 들어가며 시선을 쓱 훑었어. 체육교사는 여전히 내 눈치를 보고 있었고 사서 교사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렸어. 둘 다 수상했어.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더 은밀하게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도 컸어. 나는 일단 태연하게 행동해야 했어. 의심받는 순간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될 테니까. 그날 오후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교사를 찾았어. 도서관에 들어서자 그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지. 선생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표정이 평소보다 더 딱딱했어. 내가 다가가자마자 그의 손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책이라도 좀 읽으려고요. 나는 일부러 미소를 지었어. 그런데 요즘 도서관에 사람이 좀 많나 봐요? 네. 그냥 누군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 선생님은 모르세요?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어. 그리고는 억지로 자연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군요. 일부러 더 오래 시선을 맞추고 있었지.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 그럼 전 가볼게요. 나는 천천히 돌아섰어. 걸어나가면서도 그의 반응을 살폈지. 손끝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 이 남자도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어.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뒤적였어. 그리고 교무실에서 찍힌 단체 사진을 하나 열었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들이 다르게 보였어.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한테서 시작된 걸까? 나는 하나하나 얼굴을 짚어갔어. 체육교사, 사서 교사, 교감 그리고 그 순간 한 명의 얼굴에서 손이 멈췄어. 학년부장 김 선생. 그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평범한 중년 교사였어. 조용하고 잔소리도 별로 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다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는 학교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었어. 야근하는 교사들의 명단,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CCTV가 없는 구역까지.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어. 이제 그를 떠볼 차례였어. 다음 날 아침, 일부러 교무실에서 김 선생 자리 근처를 서성였어.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출근하셨네요.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봤어. 네, 뭐 늘 하는 일이니까요. 나는 그의 책상 위를 슬쩍 봤어. 거기엔 학교 스케줄과 출석부, 그리고
교사들의 야근 기록이 적힌 서류가 있었지. 요즘 학교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말을 던졌어. 그의 손이 살짝 멈췄어. 그리고 곧 다시 움직이며 서류를 정리했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뭔가 사람들이 서로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가 나를 바라봤어. 이번엔 좀 더 긴 시선이었어. 나는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웃었어. 혹시 김 선생님은 아시는 거 없어요? 무슨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어. 정말요? 나는 책상에 살짝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선생님,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지. 서 선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괜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서 확신했어. 이 남자가 맞아.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 하지만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어. 김 선생,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낼 거야. 그리고 나만 당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김 선생의 반응에서 확신을 가졌어. 이 사람이야. 내가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날 공격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목적이 따로 있다는 뜻이겠지.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 교무실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말을 줄였고 체육교사나 사서 교사와도 거리를 뒀어. 하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그 시선 김 선생은 여전히 날 지켜보고 있었어. 마치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었어. 김 선생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확인해야 했지. 어느 날 저녁, 일부러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 교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조용했어. 난 몰래 김 선생의 책상을 뒤졌지. 혹시라도 내가 당할 만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USB 하나가 나왔어. 나는 그걸 손에 쥐고 재빨리 도서관으로 향했어. 아무도 없는 도서관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지. 그리고 내 손이 얼어붙었어. 그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 체육교사와 다른 여교사의 다정한 모습, 교감 선생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CCTV 캡처, 심지어 김 선생 자신이 누군가와 교실에서 몰래 만나고 있는 사진까지. 이건 단순히 나를 겨냥한 게 아니었어. 김 선생은 학교 전체의 비밀을 쥐고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USB를 꺼내 손에 꼭 쥐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 김 선생이 원하는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걸 손에 넣은 거야. 그 순간 도서관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얼른 USB를 숨기고 천천히 돌아봤어. 김 선생이 문 앞에 서 있었어.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어. 조용한,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 서 선생,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선생님이 하던 일을 이제 제가 하려고요. 김 선생의 눈빛이 싸늘해졌어.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이 학교를 쥐고 흔들 차례야.